기묘한 난초가 꽃을 피울 때. H.G. 웰스 낭독 구자형. 난초를 좋아하는 남자. 난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좋은 난초를 발견하기란 좀 어려운 일이다. 파는 사람의 말을 믿고 자기 자신도 이만하면 되겠지 싶어서 산다 해도 잘못 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재수 좋게 좋은 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난초의 뿌리란 말라빠진 노란 덩어리 같은 것이니까 보기만 해서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말라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엔 이미 말라버린 것도 있다. 다행히도 좋은 난초를 샀을 땐 며칠이 지난 후 진기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떡잎이 나오기도 하고 제법 그윽한 빛깔에 생각지도 않은 것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줄기 한 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생겨나면 그 난초를 산 사람은 이건 정말 횡재했는걸 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윈터 웨더번이 난초 경매 시장에 나가는 것도 빛이 귀한 난초를 발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있어선 세상에 난초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웨더번은 사람 사귀길 싫어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는 일하지 않는 남자였고 힘든 일터를 찾아다닐 만큼 의지가 강한 성격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남자는 대개가 우표나 화폐를 수집하는 일에 흥미를 갖기가 십상이다. 그런데 웨더번은 좀 색달랐다. 조그만 온실 하나를 갖고 있어서 거기다 난초를 기르는 일에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인걸? 웨더번은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조용하게 혼잣말처럼 가정부에게 말했다. 이 가정부는 그의 먼 친척이 되는 여자로서 웨더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웨더번의 말이 정말로 어느 한 가지 일을 돌려서 말하는 것인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재빨리 괜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같군 그래. 말하는 나도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데 말이야. 사실은 오늘 말이야. 단숨에 이렇게 말하고 웨더번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 페이턴의 가게에서 안다만 제도며 인도 제도에서 들여온 식물을 팔려고 많이 내놨어. 그래, 어떤 것이 있나 싶어 한번 가볼 생각이야.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 자, 한 잔 더 부탁해. 그는 2잔째 커피를 따르라고 했다. 가정부는 커피를 따르면서 그게 이호전에 말씀하시던 불쌍한 청년이 모았다는 그건가요? 하고 물었다. 웨더번은 빵을 먹으면서 그래, 맞아. 이건 진작부터 느끼고 있던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내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거든. 왜 그 하비 일 생각나? 월요일엔 길에서 큰 돈을 주었고 수요일엔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가 모두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금요일엔 그 사촌인가? 갑자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왔고 토요일이 되자 발을 삐었지. 단 일주일 동안에 잇따라서 눈꽃을 새 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고. 거기 비하면 난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나날을 보낸 셈이지 뭐야.
하지만 전 하비 씨처럼 난데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 웨더번 씨를 위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정부는 주인을 위해 진정으로 염려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자 웨더번은 그야 뭐 난데없는 일이 그처럼 자꾸만 생겨나면 귀찮게 마련이겠지. 하지만 난 어릴 적부터 어떻게 된 셈인지 어디 한 군데 다치는 일도 없이 어느 틈엔가 56살이 돼버렸단 말이야. 뭔가 한 가지쯤은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이따금씩 생각하거든. 웨더번은 그 다음 이제 사러 갈 난처를 그동안 수집했던 한 청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친구는 나보다 20년이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36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또 결혼을 2번 했고 4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렸어. 그뿐인가? 허리가 부러진 일조차 있었다는 걸. 아이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대요? 그래. 또 있다고. 말레이시아 사람을 죽일 뻔하기도 하고 자기가 독화살에 죽을 뻔하기도 했다더군. 그러다 결국 숲속의 거머리에게 피가 빨려 죽고 말았지만. 글쎄, 그 숲의 거머리 같은 건 그렇지만 다른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경험이잖아? 웨더본의 이야기가 끝나자 가정부는 전 그분에게 그런 일들이 겹치게 된 것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딱 잘라 말했다. 웨더본은 글쎄, 뭐 아마 그런지도 모르지. 하고 대답하고는 시계를 보더니 8시 23분이라. 그래, 11시 45분에 떠나는 런던행 열차로 정하지. 아직 시간이 꽤 있는데. 참 그렇군. 날씨가 꽤 따뜻한 모양이니 얇은 옷도리를 입고 가지. 모자는 회색 펠트로, 그리고 구두는 갈색 구두를 신고 갈 거야. 런던에 가시려거든 우산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돌아오실 때 역에서 여기까지는 꽤 먼 거리니까요. 가정부는 그가 싫단 말을 할 수 없도록 단정짓듯 말했다. 버튼 청년의 죽음. 런던에서 돌아온 윈터 웨더번은 약간 흥분한 듯했다. 그는 난초를 살 때 보통 때면 좀처럼 결심이 서질 않아서 꾸물거리는 편이었는데 이번 런던에서는 여느 때와 달리 선뜻 사들인 것 같았다. 이런 일은 정말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벤더스하고 덴드로브라는 난초를 4대 그리고 파라오노피스라는 것도 사왔지. 웨더번은 말끔한 식탁보 위에다 사온 난초들을 올려놓고 기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듯 스프를 먹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정부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개 난초를 사오면 그날 저녁 때는 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시피 했다. 난 오늘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내 예감이 들어맞았지 뭐야? 내가 이런 난초를 혼자서 독차지하게 됐다고 이 중에 몇 개는 반드시 진귀한 종류일 거라고 생각해. 그 까닭은 나도 잘 모르지만 누구한테선가 이 중 몇 개는 정말 귀한 난초가 될 거라는 말을 들은 것만 같아. 그리고 나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는 뭔가 신들린 듯한 말투로 구불구불한 땅속 줄기를 가리키면서 저건 뭔지 분간할 수가 없거든. 흙안에 빠진 보통 난초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난초일지도 모르지. 저 땅속 줄기는 죽은 버튼 청년이 맨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라고 하더군. 가정부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보기엔 너무 괴상한 모양이라서 싫어요.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는 이때다 싶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내게 모양 따위는 문제도 아니라고.
저 불쑥 튀어나온 저 줄기가 보기 싫지도 않으세요? 그럼. 자, 내일 우선 화분에다 심도록 하지. 웨더번이 얼른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가정부는 또 종알댔다. 아휴, 마치 죽은 채 하는 거미 같아요. 그 말을 듣자 그는 싱긋 웃고는 새삼 문제의 식물을 바라보았다. 과연 이건 확실히 곱다고 할 순 없어. 하지만 말라있는 모습만 보고 가치를 정해버리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야. 어쩌면 아주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난초가 될지도 모를 일이지. 자, 내일은 바쁘게 됐는걸. 난 오늘 저녁 안에 단단히 계획을 짜놔야겠어.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버튼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 곳은 질척질척한 곳이었어. 그때 버튼이 죽어 있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몰라. 그리고 이 난초 하나가 그의 몸 밑에 깔려서 납작하게 돼 있었지. 이건 내 상상이지만 버튼은 일종의 열병에 걸려서 4, 5일 앓다가 지쳐서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해. 질척거리는 땅이란 게 사람의 건강엔 몹시 해로운 것이거든. 버튼은 숲 거머리에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다 빨리고 말았다나 봐. 결국 그 식물이야말로 버튼이 목숨 바쳐 채집한 마지막 난초가 된 셈이지. 이야기를 하는 웨더번은 진심으로 버튼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노력을 존중하는 듯 했다. 그런데 가정부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 그걸 조금도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고 또 반대 의견을 말했다. 웨더번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남자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야. 즐거움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진흙땅 위에서 죽어간 것을 생각해보라고. 열병에 걸리면 크로로다인과 키니네 이외엔 약이 없어. 하물며 그 근처엔 야만적으로 소문난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밖에는 없다고. 의학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병에 걸리면 끝장나는 거지. 단지 영국 사람을 위해 난초를 채집하는 일만을 목적으로 떠났단 거야. 그야 물론 나도 즐거운 일이라고만은 생각지 않아. 뭐 그런 일을 즐거움 삼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야. 글쎄, 어느 쪽이든 간에 그들의 일행인 원주민들은 난초 종류 따위를 알 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말았지 뭐야. 하긴 그런 덕분에 이 난초가 어떤 종류냐 하는 재미난 문제를 남겨준 셈이 됐지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즐거운 듯 식탁 위에 있는 땅속 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이 난초의 땅속 줄기는 아직도 말라리아 병균이 붙어 있지 않나 싶은 느낌조차 드는 거려. 게다가 첫째, 저 괴상한 것 위에 그 청년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는 일을 생각하면 밥맛이 싹 달아나요. 웨더번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싫다면 그건 저기 창가로 옮겨놓도록 할게. 그래도 난 잘 볼 수 있으니 말이야. 겁을 먹은 가정부. 그로부터 2, 3일 동안 웨더번은 몹시 분주했다. 런던에서 슬그머니 사들인 난초 재배 준비 때문에 김이 서린 온실 안에서 거의 온종일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밤이 되자 몰려온 친구들에게 새로운 난초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두고 보라고. 틀림없이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날 테니 하고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이는 것이었다. 밴더스와 덴드로브는 애써서 보살핀 보람도 없이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특이한 난초만은 마르지 않고 살아날 기색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이 일에 열중해 있는 가정부에게 잠시 일손을 멈추게 하고 온실 안으로 데리고 왔다. 이걸 좀 봐. 저게 싹이야. 멀지 않아서 저기에 많은 잎이 돋아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은 기근이야. 지면으로 나온 뿌리들이지. 어때? 굉장하지?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무슨 큰 발견이나 한 듯 싶게 활기를 띠었다. 가정부는 냉담하게 전 싫어요. 저에겐 마치 갈색의 땅 밖으로 튀어나온 작고 흰 손가락처럼 보인다고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난 지금까지 저런 모양의 기근을 본 적이 없어. 그야 물론 내 경험에서지만 말이야. 한번 자세히 봐봐. 끝이 약간 넙대대하지? 안 그래? 그는 가정부에게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가진 소리를 다했다. 하지만 가정부는 아휴, 아무튼 전 질색이에요. 하더니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웨더번 씨는 그처럼 좋아하시는데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청년의 시체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려. 아유, 하지만 시체 밑에 깔렸던 게 반드시 이 난초는 아닐지도 모른단 말이야. 단지 내가 그런 상상을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가정부는 어깨를 움츠리면서 전 어쨌든 싫은거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웨더번은 왜 그토록 싫어할까? 하곤 잠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다른 난초 이야기와 더불어 그 난초에 대해서는 마음 내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난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초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지. 벌이나 나비가 꽃가루를 날라다 주는 덕분에 꽃을 피운다는 건 다윈이 발견한 훌륭한 학설이지만 난초 중엔 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조차 많이 있거든. 그럼 모종은 어떻게 생겨요? 그 설명은 간단해. 그러니까 그 뻗어난 줄기나 덩어리진 땅속 줄기에서 나온 싹이 모종이 돼가는 거야. 그런데 또 꽃은 뭐 때문에 있는지 알 수 없거든. 내 생각을 말한다면, 난 내 그 난초야말로 그걸 알아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귀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만일 그렇다면 나는 다른 일은 일절 손을 떼고 그 연구에만 열중할 작정이야. 지금까지 나는 다윈처럼 연구하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 하지만 계속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연구할 시간이 없었어. 이제 잎이 벌어지려고 하니 꼭 좀 와서 봐줬으면 해. 전 그 난초 온실은 더워서 머리가 아파요. 가정부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30cm 이상 자라난 것도 있다. 뿌리처럼 생긴 딱석 줄기를 가진 난초는 무엇인가 쫓아서 뻗어가는 벌레의 터드미를 연상시켰다. 그 뒤 가정부는 그 난초한테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쫓기는 꿈마저 꾸게 돼 이제 절대로 그걸 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다. 그래서 웨더번은 늘 혼자서 그 난초를 바라보게 됐다. 그 난초의 잎은 보통 것과 마찬가지의 넓이와 모양으로서 윤기 있는 짙은 초록빛이었으며 뿌리 언저리엔 짙은 분홍빛 반점과 얼룩무늬가 있었다. 난초는 온도계 옆에 있는 낮은 의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곁에 대롱에 더운 물을 흘려서 공기를 습하게 하는 간단한 가습 장치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오후가 되면 온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 난초는 과연 언제쯤이면 꽃을 피울까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핀 난초꽃. 그런데 마침내 대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여느 때나 다름없이 온실에 들어선 웨더번은 문득 멈춰섰다. 커다란 파라오노피스 라위 그늘에 이상 모양을 한 꽃잎이 맺혀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주 달콤한 희귀한 향기가 김이 서린 조그만 온실 안에 가득히 서려 있었다. 그걸 알아차린 웨더번은 얼른 이상한 난초 곁으로 다가갔다. 순간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상 모양의 희고 큰 꽃이 세 송이 피어 있고 희귀한 향기는 거기서 풍겨나는 것이었다. 꽃은 흰색인데 꽃잎 위에 금빛을 띤 주황색 줄이 있었다. 그리고 돌돌 말려있는 무거운 수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고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푸른색 가까운 보라색이었으며 그것이 금빛을 띤 주황색 줄과 어울려 있었다. 이건 분명히 새로운 종류의 난초인 것 같아. 근데 오늘 온실안이 왜 이렇게 덥지? 게다가 이 난초의 향기는 정말 강한걸.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문득 난초 꽃잎을 본 웨더번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초 꽃이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런, 이거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온도계를 보려고 온도계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순간 바닥에 깔린 타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흰 꽃과 초록색 이파리를 비롯해서 온실 전체가 흔들흔들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위쪽이 꼬부라져 움직이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윽고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습격받은 웨더번. 그날 저녁 무렵 가정부는 늘 하던 대로 차를 끓여놓고 웨더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웨더번은 돌아오지 않았다. 에휴,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징그러운 그 난초에 정신이 팔려있나 봐. 아휴,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내가 가서 모시고 와야지 뭐. 가정부는 온실 문을 열고 웨더번 씨 하고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휴, 온실이 왜 이렇게 더울까? 그리고 이건 무슨 냄새지? 가정부는 문득 더운 물이 흐르는 대롱 쪽을 보자 타일 바닥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정부는 흠칫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이상한 난초 옆에 웨더번이 얼굴을 위로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중에서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던 무리처럼 생긴 많은 땅속 줄기는 노끈처럼 굵어져서 팽팽한 채 그 끝이 웨더번의 턱이며 목이며 양쪽 손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중 한 개는 뺨 위에 붙어 있었는데 그 밑에서 가느다랗게 피가 한 줄기 흐르고 있었다. 가정부는 얼른 옆으로 다가가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는 괴물을 떼놓으려고 두 손으로 땅속 줄기를 집어들려 했다. 그러자 줄기의 양 끝에서 징그러운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 줄기는 웨더번의 볼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좀처럼 떼놓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흰 꽃도 흔들흔들 움직이는 듯 싶었다. 아이고, 정신이 희미해지네. 아니야, 기절해선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가정부는 부지런히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 순간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가정부는 화분 하나를 집어들자 온실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유리창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깨지고 그와 동시에 깨진 창문으로 밖에 신선한 공기가 온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가정부는 온실 안으로 달려들어가 축 늘어진 웨더번을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 이상한 난초를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발로 짓밟아 버렸다. 그런데도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땅속 줄기는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웨더번을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리곤 달라붙어 있는 줄기를 하나하나 부러뜨려서 겨우 땅속 줄기를 말끔히 떼낼 수 있었다. 창백한 웨더번의 얼굴엔 12군데나 동그란 반점이 생겨났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운이 좋아서 때마침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정원사가 달려왔다. 빨리 물을 좀 갖다 줘요! 가정부의 째지는 소리와 웨더번의 축 늘어진 모습을 본 정원사는 황급히 달려가 물을 가지고 왔다. 난데없는 일이 발생해서 몹시 흥분한 가정부는 웨더번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울면서 얼굴에 피를 닦아주었다. 그러자 웨더번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이상하다는 듯이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이내 도로 눈을 감아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정부는 정원사에게 말했다. 우리 언니를 빨리 불러오도록 해요. 그리고 하든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인가요? 사정은 나중에 말할 테니 어서 다녀와요. 그러자 다시 눈을 뜬 웨더번은 주위를 둘러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정부는 그에게 간단히 말해주었다. 웨더번 씨는 온실 안에서 기절하셨어요. 내 소중한 난초는 염려 마세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가정부는 웨더번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웨더번은 그 괴상한 난초에게 피를 빨리긴 했지만 그 밖에 다른 다친 데는 없었다. 그는 분홍빛 고기 스프와 브랜디를 마시고 2층의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이윽고 달려온 의사 하든 씨에게 가정부는 자기가 목격한 이상한 이야기를 숨가쁘게 설명한 다음 덧붙여서 말했다. 아무튼 저 온실을 한번 보세요. 온실 문은 열린 채였고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부터 흘러들었다. 그리고 이상한 향기는 거의 다 빠져 있었다. 가정부에게 짓밟힌 땅속 줄기는 타일 바닥 위에서 완전히 시들어버렸다. 꽃이 달려있는 줄기는 풀어지고 꽃은 꽃잎 끝부분이 오므라들어서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려서 뿌리처럼 생긴 땅속 줄기를 보고 있던 하든 선생은 기겁을 해서 물러섰다. 이거 움직이네. 아직도 살아있잖아. 다음 날 괴상한 난초는 어제 그 자리에 놓인 채 이미 썩어가고 있었고 온실 입구의 문짝이 아침바람을 맞고 덜커덩덜커덩 소리를 냈다. 그리고 웨더번이 오랜 시간 동안 수집해놓은 난초는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모두 시들고 말라서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원기를 되찾은 웨더번은 그런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모양이다. 2층 방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서 문병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가 당했던 이상한 모험담을 자랑스러운 듯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기묘한 난초가 꽃을 피울 때. H.G. 웰스 지음, 낭독 구자형.